안녕하세요. 목소리로 포개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600여 년 전 옛 성현들의 좋은 글귀를 모아 편찬한 명심보감을 통해 시공을 뛰어넘어 공자와 맹자의 지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바빴나요? 수많은 알림, 쏟아지는 정보,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깊이 관찰하고 삶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아주 짧은 말에 담았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아무리 상처받았다 해도 그 선함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명심보감. 그 이름의 뜻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입니다. 1393년 편찬된 이 책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새벽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그 거울 앞에 잠시 서보겠습니다. 바쁜 하루를 잠시 내려놓고 오래된 말들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잘못은 쉽게 눈에 띄는데 자신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고대의 현인들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신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군자 구저기.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자활. 군자 구저기. 소인 구저인.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원의 탓을 하고 싶어집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면 상대가 이해심이 없다고 느낍니다. 공자는 그 방향을 바꾸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나를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과의불개. 진짜 잘못은 고치지 않는 것. 자활. 과의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실수 자체보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위험하다는 것. 내가 틀렸어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용감한 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오늘 떠오르는 잘못이 하나 있나요? 아직 고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용기 하나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견현사제. 비교 대신 성찰.
자왈, 견현사제언, 견불현이 내자성야. 훌륭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려 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본다. SNS를 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멋진 직장을, 누군가는 부러운 여행을, 누군가는 빛나는 관계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쉽게 작아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공자는 그 시선을 다르게 돌리라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부족한 사람을 보면 비웃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경계로.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지만 성찰은 나를 크게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를 보며 부러웠다면 그 마음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명심보감. 하루를 책과 함께.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생각을 멈추면 우리의 말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메말라 간다는 뜻입니다.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좋은 글 한 줄, 현명한 사람의 이야기 한 편, 혹은 지금 이 콘텐츠처럼 오래된 지혜의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배우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줄이라도 좋은 글을 읽으셨나요? 반구저기. 답은 내 안에. 맹자왈 반구저기. 되돌이켜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라. 맹자의 이 말은 네 글자입니다. 단 네 글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평생을 새겨야 할 만큼 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기회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먼저 자신 안을 들여다보라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내가 충분히 노력했는지, 내 태도는 어떠했는지, 그 물음이 선행될 때 진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고이지신.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왈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잊으려 합니다. 실패했던 기억, 부끄러웠던 순간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그것을 잘 익히라고. 당신이 지나온 모든 경험은 낭비가 아닙니다.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판단력이 되고, 상처받았던 관계가 지금의 공감 능력이 됩니다. 온고지신. 옛 것으로 새 것을 안다. 당신의 과거가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스승입니다. 신뢰는 오래 쌓이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현인들은 그 신뢰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언필신 행필과, 말한 대로 살아라. 자활. 언필신 행필과, 말은 반드시 믿음직스럽게, 행동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라.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꼭 연락할게. 다음 달엔 꼭 해줄게. 하지만 그 말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금씩 믿음을 걷어갑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줄게. 를 내일까지 보내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신뢰가 쌓입니다. 언필신 행필과. 오늘 한 말은 오늘 지키려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당신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교언영색. 말 잘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자활. 교언영색 선의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낯빛을 좋게 하는 사람치고 진정한 어진 마음을 가진 이는 드물다. 공자의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날카롭게 빛납니다. 컨텐츠, 광고, SNS, 세상은 온통 좋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는 시간이 알려줍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보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즉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 주변에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공자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점검해 보세요. 내 말은 얼마나 진심인지. 군자 욕눌. 말보다 행동. 자활. 군자 욕눌 어언 이민 어행. 군자는 말을 더디게 하고자 하고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자가 이상적으로 여긴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말만 많고 실행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수는 적지만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고 행동할 때는 조금 더 민첩하게.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달라집니다. 명심보감. 한 번의 분노를 참아라. 인일시지분 면백일시우.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욕해서 내뱉은 한마디가 몇 달, 몇 년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친한 친구에게. 이 사람은 어차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믿음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일시지분, 면백일지우. 지금 이 순간 참는 것이 백날의 후회를 막습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하기 전에 3번만 숨을 쉬어 보세요. 그 3번의 숨이 관계를 지킵니다. 기소불욕, 황금률, 자활,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도덕 법칙입니다. 서양에서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공자는 그것을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나요? 무시당하는 것. 다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나요? 무시당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뒤에서 험담하는 것. 그렇다면 당신도 그것을 남에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지혜는 사실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오늘 누군가를 대하기 전에 이 말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기쁜 것도, 가장 힘든 것도 결국은 사람에서 옵니다. 현인들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삼인행, 필유아사.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 자활, 삼인행, 필유아사언.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공자는 여기서 3명 중 2명은 자신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서는 따를 것을 배우고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경계할 것을 배우면 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짜증스러웠던 상사, 답답했던 동료,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족, 그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것도 배움입니다. 모든 만남은 교실이고 모든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가 다르게 보입니다. 덕불고 필유린. 좋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인다. 자활,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런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입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곁으로 모여듭니다. 반대로 이익을 쫓아 사람을 대하면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도 사라집니다. 덕불고 필유린.
진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군자 화이 부동.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 자왈. 군자 화이 부동. 소인동이 불화. 군자는 조화롭지만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롭지 않다. 우리는 종종 친한 사이일수록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 같은 취향, 같은 생각.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내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진정한 조화는 달랐습니다. 같아지지 않아도 조화로울 수 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다. 다양성의 시대에 이 말은 더욱 깊게 울립니다.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나요? 그 다름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관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불평하는 사람 옆에 오래 앉으면 나도 불평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환경과 사람입니다. 애인자, 인항애지.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 맹자왈, 애인자, 인항애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항상 그를 사랑한다. 맹자의 이 말은 따뜻한 법칙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 물론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었는데 외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쳐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항상이라고. 인항애지. 항상 사랑을 받는다고.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든 순간이 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상처받은 관계, 이루지 못한 꿈.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천장강대임. 시련은 선택받은 증거. 맹자왈. 천장강대임어 시인야. 필선 고기심지.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힌다. 맹자의 이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몸을 고달프게 하고
배를 굶기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마음을 흔들고 인내를 키운다고. 그리하여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련이 당신을 망치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것은 가장 많이 연마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어우환, 사어안락. 편안함이 오히려 위험하다. 맹자왈, 생어우환, 사어안락.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고 안락함 속에서 죽는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맹자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무 편한 환경에 안주하면 사람은 성장을 멈춥니다. 도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 모두 서서히 굳어갑니다. 반대로 긴장과 도전이 있는 삶에서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짜 삶입니다. 학이시습지, 꾸준함이 기쁨.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 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공자는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지만 자신도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움의 기쁨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뭔가를 완전히 알게 되는 순간보다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기쁨입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언어, 요리, 악기, 혹은 새로운 기술. 잘 안 되고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기쁜 일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느 나이에도 젊습니다. 명심보감. 청춘은 짧고 배움은 느리다. 소년 1호 항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청소년은 쉽게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한치의 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는 뜻만이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빠르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20대에는 아직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30대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할 텐데 라고 미루고 40대의 뒤를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해보세요. 지지자 불여호 지자. 몰입이 최고의 재능. 자왈 지지자 불여호 지자. 호지자 불여락 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재능 대 노력의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즐기는 사람이라고. 잘 알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 잘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즐기는 것이 있나요?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짜 재능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인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자탄탕탕, 마음의 넓이. 자왈, 군자탄탕탕, 소인 장척척. 군자의 마음은 넓고 평탄하며 소인의 마음은 항상 근심으로 가득하다. 탄탕탕. 이 말은 소리 자체가 넓고 시원합니다. 군자의 마음처럼. 반대로 척척. 좁고 답답하게 들립니다. 소인의 마음처럼.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신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마음의 크기. 오늘 나의 마음은 탄탕탕인가요? 척척인가요? 마음이 좁아져 있다면 잠시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하늘 아래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양심막선 어과욕.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맹자왈. 양심막선어 과욕. 마음을 기르는데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인정, 더 빠른 성장. 그 욕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마음은 항상 부족함으로 가득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져도 더 갖고 싶어지고 이루어도 또 다른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잠시 눈을 돌려보세요. 그 안에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불혹, 인자불우, 균형 잡힌 인간. 자활, 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자는 이상적인 인간의 세 가지 면을 말합니다. 지혜, 어짐, 용기.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알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용기 있게. 불의 부차귀. 정의롭지 않은 부귀는 뜬구름. 자왈. 불의 부차귀. 어아 여부운. 정의롭지 않게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공자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귀보다 올바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빠른 길이 있습니다. 편법, 거짓, 남을 밟고 올라가는 길.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은 바람 앞의 구름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힘들더라도 바르게. 그 길이 결국 가장 단단한 곳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대인자 불실기적자지심. 순수함을 잃지 말라. 맹자왈. 대인자 불실기적 자지심자야. 위대한 사람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아이들을 보면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꾸밈없이 솔직합니다. 어른이 들수록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갑니다. 체면이 생기고 두려움이 커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킨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오늘 어린 시절의 당신이 기뻐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수한 마음이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현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조언들을 들어봅니다. 불환인지 불기지.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자왈. 불환인지 불기지. 환부지인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SNS 시대를 가장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팔로워, 평가, 승진, 칭찬.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라고. 남이 나를 알아주느냐보다 내가 남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걱정하라고. 당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인무월려 필유근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자왈. 인무월려 필유근우.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오늘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건강이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 메말라 버립니다. 재정도, 커리어도,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분이라도 1년 후에나 5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림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나침반이 됩니다. 민위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맹자왈.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 맹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고. 얼마나 용감하고 혁명적인 말입니까?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관계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리더라면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부모라면 결과보다 아이를 먼저 보세요.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람을 놓을 때 그 일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오지심 의지단.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출발. 맹자왈 수오지심 의지단이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정의의 시작이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신호.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살짝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움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시작입니다. 명심보감. 작은 선도 외면하지 말라. 무리 선소이 불위. 무리 악소이 위시. 선이 작다고 하지 말고 악이 작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청나라 유비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에도 실렸습니다. 작은 선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것, 감사합니다 한마디, 쓰레기 한 조각 줍는 것,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작은 악도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야. 다들 하잖아. 한 번쯤은 괜찮아.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작은 것들의 합입니다. 작은 선 하나가 당신을 그 사람으로 만들고 작은 악 하나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견리사의. 이익 앞에 도리를 생각하라. 자왈 견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먼저 옳음을 생각하라. 짧은 말입니다. 단 4글자. 하지만 얼마나 많은 상황에 해당하는지요. 직장에서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 투자를 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정보를 공유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공자는 한 박자 더 요청합니다. 그 이익 앞에서 의도 함께 보라고.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공정한가? 이것으로 누가 상처받지는 않는가?
그 물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35가지의 말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2500여 년의 시간을 넘어온 말들. 공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패했고, 좌절했고,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그 선함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마음을 밝혀라. 마음이 밝아지면 삶이 밝아진다. 오늘 들으신 말들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모두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지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들은 말 한마디가 조용히 떠오르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들으려 한 것만으로도. 부디 오늘 밤 편히 쉬세요. 내일도 조금씩 천천히. 목소리로 포개진 시간이었습니다.